난로를 본 여성 스트리머 반응. 왜 사라졌냐고요? 사실 말씀드리자면 길지만 여성 스머분과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소 설명이 길어질 수도 있으니 결론만 보고 싶은 분들께는 지금 세 줄 요약으로. 1. 동영상 일부분에 등장한 스트리머분이 2년이 지난 후 갑자기 저작권 신고로 제 영상을 삭제시킴. 2. 미국 DMCA와 한국의 저작권법의 공정이용에 관한 법률로 정당이용이고 심지어 일부 사용인데 영상 전체를 삭제시킨 건 불공정하다라고 반론 통지함. 3. 결국 제 손을 들어주며 동영상 복권은 됐지만 그래도 팬 영상 제작에 대해 현타가 시게 와서 스머 관련 영상 전부 내려버림. 이런 느낌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 취미로만 몇 가지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저의 본 채널은 따로 있지만 잠시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채널에서 팬 영상을 제작하며 수익을 얻지 않는 대신 취미로 자유로운 생각과 저만의 표현들을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당사자분들에게 홍보 효과가 된다면 더욱 윈윈이 아닐까 싶었죠.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은 영상 도네이션이란 것인데요. 트위치에는 영상 도네이션이라는 매력적인 후원 시스템이 있는데요. 방송 중인 스머에게 돈을 직접 지불하고 그 금액만큼의 유튜브에 있는 동영상을 재생해달라는 시스템이죠. 아프리카와는 다소 다른 시스템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프리카는 방송인이 주도하는 방식이라면 트위치는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송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저는 유튜브에 웃긴 영도도 있지만 직접 팬 영상을 제작해서 영도로 보내는 걸 좋아했는데요. 난로님 영도 영상 도네이션을 하고 스트리머분들의 리액션을 보는 걸 즐겼습니다. 물론 싫다는 느낌의 반응이 오면 그분들께는 민폐 같아서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트위치 VOD가 사라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전 영상들을 썩히기가 너무 아까웠죠.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좋아하는 난로님과 아직 많이 뜨지 못한 여수분들을 합쳐서 리액션 동영상을 만들면 다 같이 홍보되고 재밌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늘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사람들의 가십거리에 희생되는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악질 댓글 관리도 정말 심혈을 기울였었습니다. 그러다 조회수 300만이 터져버렸고 어그로가 끌리니 난로님도 방송 중에 영상을 확인하셨었죠. 난로를 본 여성 스트리머 반응 리액션. 이 영상은 뭔데 1시간 14분 59초의 길이를 아니 뭐 많이 안 봤어요. 그냥 30초 봤어.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냥 잠깐 눌러봤어요. 그냥 한 30초 봤습니다. 뭐 많이도 안 봤어. 사람들 참. 그래서 분명 다른 여성 스머분들도 동영상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알려주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동영상의 고정 멘트에 분명히 면책사항을 적어놨었습니다. 혹시라도 불쾌하거나 자신의 등장 부분 삭제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말씀해주시면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2023년 12월 1일 누군가의 저작권 신고로 갑자기 동영상이 터져버렸고 채널에 불명예 경고가 박혀버렸죠. 아마도 추측으로는 제 동영상에 본인이 출연한 게 불쾌하셨거나 그분이 최근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모습이 다른 채널에 나오는 걸 그냥 본보기로 삭제하고 싶으셨나라고 추측해봅니다. 그저 팬 영상을 만드는 일개 투수일 뿐이지만 그것도 직접 돈까지 내가며 영도 보내고 모든 걸 팬심이라는 이유만으로 스스로 했었는데 어무청나게 섭섭했습니다. 니 돈 쓰고 니 돈으로 웃겨주고 돈 내고 욕처먹는 놈이라며 사람들이 저를 호구라고 불러도 할 말 없었습니다. 트위치는 그게 재밌었으니까요. 차라리 삭제해주라고 말씀이라도 해주셨거나 전체 영상의 주역인 난로님께서 삭제 요청하셨다면 납득할 수 있지만 일부분에 등장하신 분께서 전체 영상을 그냥 삭제해버리셨다는 게 너무 섭섭했습니다. 게다가 채널에 저작권 경고라는 불명예까지 주셔서 더욱이요. 사실 저작권자가 영상의 삭제 요청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1. 저작권자가 저작권 위반자에게 직접 삭제를 하도록 경고하고 7일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식과 2. 당장 삭제시켜버리고 채널에 불명예 경고를 박히게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2~3년차 구독자였으니까 많이 섭섭했어요. 어쨌든 저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트위치 끊고 현생을 살려고 했습니다만 영상이 사라진 이후에 채널을 팔려고 하느냐 왜 영상들 사라졌냐는 등의 이유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무응답으로 대처하면 다소 오해가 또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해봤습니다. 사실 난로님도 불법 체인점에 대해서 불쾌감을 드러내시며 그만하라 하셨기에 더 이상 올리지 않았고 저와 같은 타입은 애매한 기준이었기 때문에 난로님께 문의를 드려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으셨었습니다. 보통 난로님 영상을 직접 편집해서 올리는 사람들을 불법 체인점이라고 불렀는데 저처럼 난로님 영상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닌 다른 스머분들께 보여드려서 그 리액션을 올리는 건 나름 이상하고 애매한 어딘가에 있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2차 창작물에 관한 것도 이런 애매한 기준 속에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브레이브걸스 역주행의 신호탄이 된 영상도 어느 유튜버의 2차 창작물이었습니다. 결국 홍보 효과가 괜찮으면 긍정이고 효과가 없으면 나락이죠. 그런 긍정의 효과들을 보며 한국진흥원과 문체부 장관께서도 무조건 저작권 침해인 줄 알았더니 이건 좀 문제 있는데 아는 생각이 드셨는지 2차 창작물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죠.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난로님의 재밌는 영상들을 트위치 여성 스트리머분들께 영도를 했다가 그 영상을 썩히기 아까워서 유튜브에 업로드했던 건데 2년이 지난 후 영상에 등장하신 여수마분께서 저작권 신고를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일부분에 등장하신 저작권 신고자 여수마께서는 영상 전체 길이 1시간 14분 58초라는 길이에 약 5분 언저리 등장하셨습니다. 6.67% 전체 길이를 기준으로 하면 일부분인 6.67% 정도 등장하신 거죠. 저는 다소 억울함에 반론 제기를 하며 스머분께 사과 메일 및 섭섭한 것도 있다며 반론 제기를 했다는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제가 그분께 보냈던 메일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님 맞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난로를 본 여성 스트리머 반응 리액션이라는 영상으로 저작권 신고를 받고 영상이 삭제되어 메일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원하시지 않게 유튜브 동영상에 업로드되게 해드린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근에 유튜브 시작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2020년부터 땡땡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나름 챙겨봤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팬이었는데 다소 당황스럽고 실망적인 부분도 솔직히 있습니다. 저는 동영상에 분명히 게시글과 댓글을 포함하여 불쾌하시거나 삭제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좋겠다며 면책사항 등을 분명히 기입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이 영상 전체를 제거하고 채널을 파괴하려고 하신 부분은 정말 팬으로서 너무 섭섭했습니다. 어차피 취미형 채널이고 채널을 키우려는 생각 또한 없지만 돈을 위한 목적성이나 우리 돌림형으로 모욕성을 띠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제가 좋아하는 A라는 스머를 제가 좋아하는 B, C, B 등 스머들에게 서로서로 알리고 홍보하는 효과가 이유가 가장 컸는데 그것조차도 부정적으로 느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부분에 등장하신 걸로 영상 전체를 삭제하시는 건 정말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공정 내용에 관한 법률로 반론을 제기합니다. 동영상 전체가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를 미국의 DMCA와 한국의 저작권법의 공정 내용과 관련지어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해당 영상은 유튜브 광고 수익을 얻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성을 전혀 띠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와 한국 저작권법 제28조에 언급된 연구 및 비평을 하고 있으므로 공익적인 가치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닌 독자적인 해석과 편집으로 제작했으므로 변형적 내용에 해당되어서 본래의 저작물에 없는 새로운 가치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해당 영상은 스트리머 랄로의 주된 등장이며 타 스트리머들의 리액션을 부가 요소로 포함시킨 영상인데 이 점은 공정 이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용된 저작물의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극히 일부분일 뿐인데다가 영상에 나오는 대부분의 소리는 저작권자가 아닌 타인들의 모습과 목소리입니다. 또한 저작권 주장자의 영상을 지속적으로 불법으로 업로드하는 헤비 업로더의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상은 저작권을 주장한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3.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참조하면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인 시장이나 그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공정 내용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 영상은 일부분 등장한 저작권 주장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주장자를 사람들이 찾아보게 만드는 등 오히려 홍보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이 영상이 공정 이용임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복구된다면 저작권 주장자가 등장하는 부분을 삭제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채널을 키울 목적도 금전의 목적도 아니었고 모욕의 목적도 아니었기 때문에 오로지 취미로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따로 업로드 관리도 안 하고 악질 댓글 관리 같은 것만 하고 있었는데 나는 등장하신 영상도 댓글 관리를 꼼꼼하게 한 편입니다만 이렇게 불쾌해하실 줄은 몰랐네요. 어쨌든 불쾌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만 물론 메일을 받으신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분은 어떤 응답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영상을 풀어주지도 않았고 답변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결국 제 스스로 최대한 알고 있는 지식으로 유튜브와 법률을 통해 동영상은 깔끔히 복구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취미삼아 스트리머들의 팬 영상을 만들던 저는 그것에 대해 이게 맞나 하는 회의감이 들어서 영상을 내렸고 앞으로는 스트리머 영상, 팬 영상은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영상 자체는 사라지든 상관없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댓글들까지 사라지는 게 더 슬펐습니다. 왜 여러분도 경험 있으시죠? 아 그때 재밌게 봤던 영상이나 댓글 다시 봐야지 하고 찾아보지만 사라진 경우를 굉장히 만연하죠. 문제는 개인 채널뿐만 아니라 방송사의 오피셜 채널들도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내 영상들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때의 느낌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영상을 찾아가면 멀쩡히 살아있는 영상을 찾기 힘들 때도 많습니다. 전 다시 찾아오셔도 이 영상과 댓글들을 보며 이전에 느꼈던 감정들을 어느 때나 느끼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팬 채널은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여기까지가 제 채널에서 팬 영상들이 사라진 이유이자 계기입니다. 채널 무슨 일이냐고 연락도 오시고 아쉽다고도 하시고 채널 팔았냐고도 하시는데 또 오해를 낳을까봐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저작권 신고자분이 특정되길 원하지 않으며 혹시 모를 져또는 그분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악질 댓글들이 있을까봐 댓글은 막아둡니다. 감사했습니다.